제목은 김건희 큰일 난다인데 실은 윤석열 큰일 났네도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앞서서 김용남이 전하는 용산 상태라는 게시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용남 아시죠? 그 수원시장 후보로 나왔던 검사 출신 국민의힘. 네. 검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윤석열과 DNA가 같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탈당하더니 이준석 당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김용남이 한 말이 뭐냐? 용산이 미쳤다. 왜 미쳤느냐? 대통령님, 지지율 35%만 지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60%가 투표하니 그중에 35% 지지율은 실제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또 믿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35%, 총선 투표율은 한 60%, 그러니까 이 35%가 다 투표하면은 그러면 50% 이상 득표한다고. 야, 이런 셈법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저쪽 편, 반대편 60% 가까운 윤석열 국정수행 부정평가 비율, 그건 뭐야? 거기서는 순감만 한다는 건가? 아니, 저쪽은 60%인데 그 사람들은 절반 이상 투표장에 안 나온다는 셈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또 통한다는 거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했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하지요. 윤석열이가. 4월 11일 아침에도 놀라겠구만.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가 고위당정협의회 때 뜬구름 잡는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모양입니다. 그제 일요일에 말이죠. 그랬더니 네이버에 달린 댓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명문입니다. 뜬구름 잡는 정책은 너그 윤석열이가 하고 있잖아. 자유주의 표방한다면서 어차피 없어질 문화인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치지를 않나. 지방경제 살린다면서 의대 정원을 증가시켜서 지역 공학 기반의 제조업에 인재 채용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책을 펼치질 않나. 세수 증가시킨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시키질 않나.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한동훈, 윤석열 뜬구름 잡는 정책은 김포 서울시 편입이 대표적이다. 선거 포퓰리즘의 전형 아닌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거. 이거야말로 뜬구름 잡는 정책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너 지금 여당 대표야. 얼마 전까지 정부의 장관이었고 뭔 남 얘기하듯이 하니? 뜬구름 잡는 정책은 그만. 한동훈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죄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질문하면 항상 회피하며 그냥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한동훈이가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불체포 특권 우리는 포기할 테니까 민주당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불체포 특권 포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안 지으면 되는 거다. 우리 국민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되는 거다. 질문하면 항상 회피하며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묻는다.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야 동훈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봐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질문하면 항상 회피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김건희 특검법. 야, 왜 김건희를 두둔해? 김건희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야. 우리 국민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되는 거야. 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70% 되는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법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이걸 기필코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 저는 음모론을 이제 당분간 좋아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이건 아무리 봐도 수상해요. 경찰이 대충 덮으려고 하는 거, 그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데 물로 씻어버리고, 이것도 그렇고요. 앰뷸런스로 후송되는 와중에도 계속 그 응급처치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누구야 도대체 그 새끼가. 이건 혹시 배우가 있는 건 아닌가. 배우가 있다면 이게 김건희 특검법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 그 특검에다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일과 관련해서 특검하자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당 지도부가 특검하자고 해야 돼요. 큐브 아빠님도 배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뉴스타파가 며칠 전에 또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종합의견서. 와, 이건 검찰의 종합의견서입니다. 김건희가 13억 9천만 원, 최은순이 9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주가 조작 1차와 2차
작전 시기가 대부분 포함된 기간.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 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한 것은 뻥이 되는 겁니다. 뻥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2010년 넉 달 정도 돈을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돈을 뺐다라고 했고, 선거 캠프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단 한 개의 주식 계좌 내용만을 공개하면서 4천만 원 평가 손실을 보았다라고 밝혔어요. 윤석열과 선거 캠프의 입장은 손해를 보았다는데, 검찰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가 14억 가깝게 이익을 냈고 최은수는 9억 상당의 이익을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말은 허위죠. 여러분, 그 공직선거 후보자가 뻥을 치는 건요, 뻥을 치는 거는 그거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 아무개 씨를 나는 잘 모른다, 이거 갖고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것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알게 됐다, 이런 얘기였는데, 몰랐다 이것만 딱 따가지고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가 주식해서 손해만 봤다. 15억 가까이 이득을 봤잖아. 지금 뭐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지. 자,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사장 1심 판결문을 보면은 김건희는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사들이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는데 6개 계좌 가운데 3개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 김건희 계좌가 동원됐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죠. 김건희가 뭐 전혀 관여를 안 했고 그런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우리는 흔히 계좌가 동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좌가 동원만 됐을 뿐일까요? 윤석열 측이 특정 계좌의 일부 기간 거래 내용만 공개하면서 손실을 주장했는데, 이거는 전체를 공개 못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자, 윤석열이가 주가 조작,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걸로 고발이 됐죠. 뻥을 친 게 이미 고발이 됐습니다. 2022년 9월 5일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사실은 검찰은 자기들이 종합의견서에 나온 대로 그 김건희에 대해서 이 사람 주가 조작했다면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그렇게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민주당이 나선 거예요. 2022년 9월 5일. 여러분, 대선이 언제 있었죠? 2022년 3월 9일에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3월 9일인가? 그렇지, 3월 9일. 예. 그러니까 한 4일 남겨놓고, 공소시효 4일 남겨놓고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겁니다. 공소시효는 6개월 아니에요, 선거법. 그러니까 2022년 3월 10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 공소시효인데, 근데 2022년 5월 10일에 윤석열이가 취임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윤석열은 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넉 달 남은 거지, 공소시효가. 범죄 혐의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이가 퇴임하면은 바로 공소시효가 다시 하루하루 이제 소진되는데, 그 사이에 검찰이 기소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이 손을 놓았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는 재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수사할 때 말이죠, 당시 검찰 또 그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를 수사했습니다. 당시는 탄핵 소추를 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제 치고 들어가다시피 해서 박근혜를 수사했습니다. 그 수사를 한 분이 누구냐? 이 인간이야, 이 인간. 윤석열이. 예. 그러니까 네가 좋은 전통을 만들었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할 수 있다는 좋은 전통을 만들었어, 우리 윤석열이가. 예. 자, 근데 사실 뭐 지금 검찰이 이원석이가 윤석열을 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검이 중요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 가동된다면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뿐 아니라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특검법 2조, 야당이 만들어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 2조를 보면은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아내는 주가 조작 안 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서 이득을 본 바가 없다,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말로 드러났고. 자,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주가 조작 언급하면서 뻥을 쳤잖아요. 선거법
위반을 한 거 아닙니까?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한 거잖아요. 자, 그래요. 사실은 한동훈이가 그런 말 하죠. 아니, 문재인 정권 때 그럼 처벌하지 왜 그땐 가만뒀느냐. 야,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니? 동훈아. 윤석열이잖아. 윤석열. 그리고 봐봐. 그 분명히 얘기했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고 나서 모든 권력이 윤석열한테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임명장을 준 대통령도 털고 자기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털었던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했지. 근데 당시 수사검사들은 김건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찔끔찔끔 흔적을 남겨놓잖아. 김건희가 한 15억 가까이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공범들 수사 기록에서 김건희 계좌가 얼마만큼 동원됐다느니 하는 그런 흔적들을 찔끔찔끔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수사할 수 있게. 예, 김건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김건희의 주식 현황과 계좌 내역을 정리한 김건희 파일, 이것도 참 있었군요. 김건희 이름이 284차례나 적힌 주가 조작 사범들의 공소장, 보험죄 일람표, 수사검사들이 다 남겨놨어요. 나중에라도 반드시 처벌을 하라고. 지금 이 구조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으니 훗날에 누군가가 이걸 수사하라고. 자, 김건희 지금까지 서면 조사 한번 받았습니다. 직접 출석 요구 한 적도 없어요. 최은순위는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김건희는 기소에서 제외됐죠. 공범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어떤 인간은 아직도 빵 살고 있는데 기소 못한 거는 이건 일선 검사 탓이 아닙니다. 그 윗선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지. 자, 어떻게든 재의결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이런 거부권 행사가 있었지만은 어떻게든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날개가 달리겠죠.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물론이고 윤석열의 거짓말도 이제 분명히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특검법 지금은 윤석열이가 지금 계속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네, 정권의 힘이 빠지면은요 통제가 이제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반드시 규명될 겁니다. 야, 김건희, 너 지금 어디 숨어 있더라? 숨어 있는 김에 어디 교도소 같은 구조의 방에서 한번 살아봐. 적응을 좀 하라고.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큰데 15억 주가 조작. 이게 대한민국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죄 수익이냐? 아이고